비트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오늘도 전체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비트코인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등은 잘 나왔다가 밀리기는 했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동향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뚫어준 자리 있잖아요. 여기 돌파 자리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트코인이 여기를 내려오면 여기서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하게 지지해주고 있냐, 깨질 거냐, 버텨줄 거냐에 대한 영역으로 따져야 되지 매수 포인트로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이번에 돌파를 해주고 나서 상승 후 여기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다 그래도 여기 매수 포인트는 아니고, 그러면 비트가 현재는 돌파 이후에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쪽에 일단 무게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은 돌파가 만들어진 이후로 상승이 나오면서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6%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뚫려야지 비트코인 역사상 최대 고가, 그 다음에 역대 돌파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돌파를 해줬는데 이 돌파 구간에서 현재 여기에서 나머지 6%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고, 대신에 여기가 손상이 되지 않은 조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 11만 2,500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구간이 망가지지 않은 조건으로 6%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방금 봤었던 지지선이 깨졌을 때예요. 자, 여기가 이제 다시 부셔졌습니다. 자, 내려와가지고 다시 타격을 가해서 깨졌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매수 포인트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매수 포인트, 신규 매수 포인트나 뭐 선물이든 현물이든 동일한 위치에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다음에 비트가 여기를 이렇게 내려와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폭이 크잖아요. 대략 10만 6천 달러입니다. 대략 약 10만 6천 달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기 돌파가 된 다음에는 크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비트코인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잘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7월 달이죠. 7월 달에 전체 시장에 대한 상승이 나와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눌림목 자리를 보게 된다면 여기서 어떻게 과감하게 고배수 베팅도 가능하고 현물 시장에서는 비중 높은 매수가 가능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왔을 때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추세 하단에 도달했을 때는 신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파트가 나눠지는 게 지지선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붕괴돼 가지고 다시 신규 포인트까지 왔는지, 일단 이거 두 개를 가장 베이스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는 하단부가 깨지면 신규 관점으로 가면 되고, 지지선이 깨지지 않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상단 돌파에 대한 부분도 열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도 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보니까 이런,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해주고 나서 여기가 아까 이제 추세 돌파된 자리였거든요. 돌파되고 나서 가격 상단, 상단, 하단 다시 상단 시도할까요? 이제 이 공간이 한 6%인데 얼마나 움직여서 어떤 변동을 줄지가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전체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돌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 돌파가 되는 동시에 추세 돌파까지 다시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내용거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금 얘기했었던 지지선이 있었죠. 11만 2,500 정도가 붕괴가 일단 되면 안 됩니다. 이 밑으로 내려오면 신규 관점으로 편하게 한번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상단에 대한 재돌파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살려둔 상황에서 상승을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 안 나와도 옆으로 횡보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시도.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패턴이 가장 빠르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면 비트코인 최대 고가 돌파, 그 다음에 역대 가격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한번 등장할 거고, 그게 아니고 밀린 상태로 가버리면, 다시 무너져서 가버리면은요, 저점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다시 신고가에 대한 돌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이게 일봉상에서 돌파가 중요했기 때문에
돌파를 만들어줬는데 다시 붕괴시켰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무게감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이제 작게 보면은 두 차례가 있었어요.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도 하나 있었고. 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 부셔놨고 다시 부셔놨어요. 근데 올려 태워줬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재돌파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중요했던 거는 이 1번보다는 2번에 대한 돌파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모든 저항이 다 뚫리는 위치가 오기 때문에 일단 1번, 2번 돌파되고 나서는 상승 후 자리를 버텨주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올려줘서 버티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일시적인 비트코인 장세가 올 수 있어요. 이더리움 조정 상태, 알트코인도 조정 상태. 사실 비트도 조정 상태긴 한데 아주 짧은 단기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멈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좀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 비트코인은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가 좀 다른데 현재 자리에서 보게 되면 전에 상승 나오기 전하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예, 조만간에 이제 강세 포인트가 잡힌 자리가 여기였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반등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위치상 검토를 했을 때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돌파가 되고 나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떨어진다 그러면 뭐 이쪽 근처 한번 오지 않겠어요? 한 4,400에서 4,300달러 사이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구간에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지금 정상이에요. 왜? 하단부를 타격해서 밑으로 깨 부신 게 아니잖아요. 부셨다고 한다면은 진짜 4천자리까지 열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다시 본다고 했을 때는 현재 이더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이중 라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은 위치가 현 자리에서 약 3%, 많게는 한 4.5% 정도 밀릴 자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릴 자리는 보여지는데 완전 붕괴로 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 형태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한 달, 두 달치로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도 뭔지 모를 얇은 저항을 뚫어주는 상태고 이더리움도 저항을 뚫어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장들 형태가 지금 고점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저항을 뚫어놓고 눌리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기간상 보면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횡보거든요. 한 달 동안 횡보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예, 그 사이에 남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붕괴를 일단 시키지 않았어요. 비트코인도 최근 돌파 자리 붕괴 안 시켰고 이더리움도 붕괴가 안 되거든요. 그럼 붕괴가 안 된 상황에서 앞으로 그림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최종적으로 망가졌을 때는 전체 비중 축소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도 앞전 뚫어준 거 다시 밀리거나 이더리움도 이 구간이 손상돼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알트코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전체 수익 부분에 대한 비중을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단 그거는 붕괴가 됐을 때 조건인 거고 붕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현 자리에서 상단 시도를 다시 해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맞물리는 위치가 중요한 게 이더리움도 터질 수 있는 자리고 비트코인도 터질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조정 시장이란 말이에요. 좀 복잡해지죠. 비트 뭐 상승 얘기 나오고 이더 상승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조정 시장. 네, 조정 중입니다, 현재. 알트코인하고 비트 이더가 전체 조정 중에 비트하고 이더를 보는 건데 얘네는 이제 뚫렸다 이거예요. 뚫렸는데 붕괴된 거 없으니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알트코인들이 타격받아서 밀리는 거 가지고 뭐 크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굳이 구체적으로 현재는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현재 비트 이더가 이번에 돌파, 7월, 8월 이후에 돌파해주고 나서 붕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단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정리할까 말까 그 고민하는 것 자체는 현재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다시 붕괴된 위치를 비트코인도 이제 두 번이나 다 살려놨기 때문에 현 위치에 대한 가능성, 상승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두고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더리움이
이더리움이 조정을 받잖아요. 특히 이제 하락적으로 밀리잖아요. 아마 비트코인이 올라가 줄 겁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이더리움 상승할 동안에 비트코인이 못 갔어요. 못 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패턴상으로는 이더가 조정을 받을 때 비트가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그냥 같이 조정받거나 같이 올라가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더가 조정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떨어지냐 같이 올라가냐 아니면 이더는 떨어지는데 비트가 가주냐 이런 형태. 왜냐면 앞전에는 이더가 올라갈 동안에 비트가 못 갔거든요. 엇박자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더 조정으로 인해서 비트 상승되는 부분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왔을 때 전체 돌파가 나타나는지 과연 어떤 새로운 고가에 대한 포지션이 잡힐지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장들이 단순하게 눌린다 못 간다를 따질 게 아니라 전체 돌파 진짜 신고가에 대한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체 돌파에서 역대 고점 돌파가 나오는 거는 처음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시 시작 지점이 될 거냐 아니면은 비트코인 최대 고점이 될 거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꼭 검토하셔서 안전하게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